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흐름, 복잡한 뉴스들 싹 정리해서 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가볍게 부탁드리고요. 바로 26년 4월 3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정치권은 더 거칠어지고 있고 중동 리스크는 더 짙어지고 있고 경제는 그 여파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고 사회 면에서는 관리 부실과 안전 문제, 복지 사각지대, 교육 현장의 비극까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내외 이슈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전부 서로 얽혀 있다는 점.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라고 비유했고 적기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더 있죠. 위기라는 표현을 무려 28차례 언급했습니다. 이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28차례라면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지금은 평소 방식으로는 버티기 어렵고 빠르고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아주 세게 던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분위기는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냉각된 전국 속에서도 직접 국회를 찾아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수로 호응했고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연설을 듣고도 이렇게 온도차가 컸다는 건 지금 전국이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대통령은 협력을 말했지만 여야는 같은 문장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역 정치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이후 전북지사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경쟁이 본격화됐고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칸쿤 출장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제명 이후 재편이 시작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비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불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판은 원래도 빠르게 움직이지만 이번에는 속도가 더 붙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천 갈등과 법원 제동이 겹치면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은 박덕흠 공천관리위원회 체제로 재정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를 향한 강경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공천 문제를 수습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법원 판단과 충돌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재정비라는 표현은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긴장감이 여전히 높고 당내의 불안 요소도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특검 수사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검찰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영장에는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사건 자체도 민감한데 거기에 외압 의혹이 붙어 있고 특검이 검찰 압수수색까지 나선 데다 영장에 적시된 이름들까지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름 하나, 문구 하나가 계속 파장을 키울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제 국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격 성과를 과시하면서 추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종전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고 미국 내 불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대목입니다. 공격 성과는 강조했는데 끝을 어떻게 낼 것인지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시장은 불안해지고 미국 내부에서도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더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중동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느 한쪽이 바로 한 발 물러서는 흐름이 아니라 서로 강한 표현을 더 세게 주고받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원자재 시장도 불안하고 전 세계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을 향한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추가 압박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건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에너지 수송 문제와 직결되는 상징적 공간인데 거기서 미국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겨냥해 불만을 드러냈다는 건 단순한 코멘트가 아니라 향후 협상 카드나 압박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와 무역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온 것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더 복잡한 건 미국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을 뺐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40여 개국이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각국은 에너지 확보 경쟁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이 대목은 정말 지금 국제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다 같이 모여 회의는 했는데 명확한 해법은 못 찾았고 결국
각자도생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에너지라는 게 국가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는 만큼 이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격과 공급망 물류 불안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여파는 바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경유는 17%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경유 17% 급등이라는 대목이 눈에 꽂히죠. 경유가 오르면 운송비, 물류비, 생산비 전부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장바구니 물가까지 밀어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유가 문제는 주유소 가격표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 현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공사비 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원 검토 자체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 체감할 정도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반응이 현장에 있다는 뜻입니다. 책상 위 대책과 현장 체감 사이의 거리, 이게 늘 문제인데 이번에도 같은 고민이 드러난 셈입니다. 식품업계 역시 중동발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합성 수지와 식품 포장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업계까지 영향을 받고 있고 성금 없이는 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체감 경제와 바로 연결됩니다. 포장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제품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원료를 확보하려면 미리 돈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소업체나 현장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힐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 5% 급락했고 환율은 1,520원대 재진입을 위협했습니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흔들린다는 건 단순히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율이 뛰면 수입물가 부담이 커지고 증시가 급락하면 심리도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중동 불안, 유가 상승, 무역 압박 가능성까지 겹쳐있으니 시장이 한 방향으로 안정을 찾기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는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부실과 부실 감리 등 총체적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재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관리 실패가 겹친 결과라는 조사 내용이 나온 이상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 부실, 부실 감리, 총체적 관리 실패, 이 단어들이 한 사건에 동시에 붙는다는 건 시스템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 판단이 확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전직 교사 명재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계획범죄라는 판단이 최종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사안인데 무기징역 확정과 계획범죄 최종 인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법적 판단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남는 질문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지역 안전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장기간 운영된 성매매업소 등 유해시설 9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장기간 운영 유해시설 90여 곳 적발. 이 세 가지 표현만 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게 됩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근처에서 이런 시설들이 오랜 기간 운영됐다는 건 주민들 입장에서도 불안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개월 영아 방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복지 시스템 전반을 다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원이 있었는데도 사각지대가 남아 있었다는 점이 더 뼈아프게 들립니다. 제도가 있어도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기면 비극을 막지 못한다는 현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교육 현장 관련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독감으로 고열 상태에서도 근무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유치원을 압수수색했고 원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죠? 고열 상태에서도 근무했다는 점, 결국 숨졌다는 점, 그리고 경찰이 압수수색과 입건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단순한 안타까운 사고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흐름이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숨쉬기 답답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다행히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은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공기 상태를 조심하셔야 하고 저녁 이후에는 비와 함께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월 3일 금요일 아침 뉴스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고 현재 상황을 소나기가 아닌 폭풍으로 규정하면서 적기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기라는 표현을 28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강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회 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수와 국민의힘의 침묵이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이후 전북지사 선거 구도는 급변했고 안호영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경쟁이 본격화됐으며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칸쿤 출장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과 법원 제동 속에서 박덕흠 공천관리위원회 체제로 재정비했지만 장동혁 대표의 사법부를 향한 강경 발언이 이어지며 긴장감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검찰 압수수색에 나섰고 영장에는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격 성과를 과시하면서도 종전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시장 불안과 미국 내 불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더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두고 한국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추가 압박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을 빼자 40여 개국이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했고 결국 각국이 에너지 확보 경쟁에 뛰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쪽도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지난달 석유류 가격 20% 가까이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7% 급등해 4월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건설 현장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는 공사비 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가격 급등은 합성 수지와 식품 포장재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며 식품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성금 없이는 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려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 5% 급락했고 환율은 1,520원대 재진입을 위협했습니다. 사회면에서도 무거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는 설계 부실과 부실 감리 등 총체적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돼 인재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가해자인 전직 교사 명재환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계획범죄라는 판단도 최종 인정됐습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장기간 운영된 성매매업소 등 유해시설 9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되며 지역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올라왔고 20개월 영아 방임 사망 사건에서는 충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점이 드러나 복지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독감으로 고열 상태에서도 근무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해당 유치원을 압수수색하고 원장을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은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는 정말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가 각자 따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숫자 하나, 발언 하나, 조사 결과 하나까지 가볍게 보기 어려운 날입니다. 해몽성은 내일도 중요한 흐름만 뽑아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